여러분, 혹시 지금 낚시 가방 안에 비싼 일본산 글루텐이 몇 봉지나 들어 있으신가요? 한 봉지에 10,000원을 훌쩍 넘는 그 떡밥을 물에 개면서 오늘은 무조건 대물을 낚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남들이 좋다는 미끼는 다 써보는데 왜 내 찌는 말뚝이고 옆에 앉은 동네 할아버지의 찌는 쉴 새 없이 춤을 추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아니, 낚시점 사장님들이 여러분이 계속 믿기를 바라는 그 견고한 미끼의 환상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합니다. 비싼 일제 글루텐을 쓰면 여름 붕어가 줄을 설 것이라는 착각,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낚시점 사장님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먼지 쌓인 싸구려 미끼가 한여름 악조건 속에서도 붕어를 미친 듯이 끌어모으는 기적 같은 비밀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왜 그렇게 챔질 타이매그네틱을 놓쳤는지, 왜 내 자리에는 고기가 붙지 않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고기를 낚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비싼 미끼를 쓰면서 자기 위안을 얻고 싶으신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나라 낚시인들에게 미끼, 특히 떡밥과 글루텐은 종교와도 같습니다.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깻묵에 밀가루를 대충 뭉쳐서 던지거나 밭에서 캔 지렁이 하나로도 밤새도록 궁어를 낚아올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낚시 시장에 일본산 프리미엄 미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색상, 복잡한 배합 비율, 딸기향부터 바닐라 향까지 사람의 코를 찌르는 강렬한 냄새. 낚시점들은 앞다투어 이 비싼 미끼들을 매대 가장 좋은 자리에 진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진이 좋기 때문입니다. 1,000원짜리 콩가루 하나 파는 것보다 10,000원짜리 수입 글루텐 하나 파는 게 낚시점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세뇌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는 여름에는 무조건 이 섬유질이 강한 글루텐을 써야 바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 브랜드를 써야만 집어가 된다고 말입니다. 저수지에 가보면 10중 8구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분홍색 미끼를 개어놓고 낚시를 합니다. 붕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똑같은 냄새, 똑같은 성분의 밥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게다가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인 미끼 사용은 오히려 붕어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기의 입맛이 아니라 사람의 눈높이와 얄팍한 상술에 맞춰진 낚시를 해왔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낚시점에 들어섰을 때 벌어지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내는 마음으로 낚시점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사장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요즘 어디가 조항이 좋은지 슬쩍 물어봅니다. 그러면 10중 8구 사장님은 특정 저수지 이름을 대며 그곳은 요즘 이 글루텐을 써야만 입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장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영어가 잔뜩 적혀 있거나 일본어가 화려하게 인쇄된 한 봉지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값비싼 수입 미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은 전문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장님이 추천하는 그 비싼 미끼가 과연 붕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낚시점의 금고를 위한 것일까요? 낚시점 구석진 바닥에는 단돈 2,000원,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투박한 포장의 감자가루나 옥수수 가루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 싸구려 미끼들은 마진이 적어 매대 위로 올라올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포장과 비싼 가격표가 곧 뛰어난 조과를 보장할 것이라는 심리적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물속에 사는 붕어는 미끼의 포장지를 읽을 줄 모릅니다. 붕어는 오직 그 미끼가 지금 자신의 배를 편안하게 채워줄 수 있는지, 냄새가 자연스러운지만을 본능적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낚시점 사장님의 달콤한 상술에 넘어가 지갑을 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붕어와의 기싸움에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름철 저수지의 수중 환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한낮의 기온은 35도를 오르내리고 수온 역시 덩달아 펄펄 끓어오릅니다.
사람도 날이 더우면 입맛이 떨어지고 차가운 냉면이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찾게 마련입니다. 붕어라고 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온동물인 붕어는 수온 변화에 사람보다 수십 배는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수온이 높아지면 붕어의 신진대사도 변하지만 무엇보다 물속의 용존 산소량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숨쉬기도 답답한 상황에서 붕어는 본능적으로 소화하기 부담스러운 먹이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붕어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바로 점성이 끈적끈적하고 결착력이 무지막지하게 강한 그 비싼 일제 글루텐입니다. 수입산 고급 미끼들은 대부분 물속에서 바늘에 오래 매달려 있도록 화학적인 섬유질과 강한 점성 물질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져도 손가락에 쩍쩍 달라붙을 정도입니다. 숨막히는 찜통더위 속에서 입맛을 잃은 붕어 앞에 삼키기도 버겁고 소화도 안 되는 거대한 떡을 들이미는 격입니다. 붕어는 미끼 주변을 맴돌며 냄새는 맡을지언정 선뜻 입을 벌려 그 질긴 미끼를 흡입하지 않습니다. 흡입하더라도 이물감을 느끼고 바로 뱉어버리죠. 찌가 깜빡거리기만 하고 시원하게 올라오지 않는 이른바 지저분한 입질이 바로 이래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름 붕어의 생리적 특성을 무시한 채 무작정 비싸고 끈적이는 미끼만 고집하는 것은 고문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글루텐 네트워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싼 수입 떡밥들이 자랑하는 최고의 기술력 중 하나죠. 물과 섞어 반죽하면 미세한 거미줄 같은 섬유질이 형성되어서 물속에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늘에 미끼가 단단하게 붙어있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확실히 대단한 기술입니다. 잔챙이나 피라미들이 덤벼들어도 미끼가 쉽게 훼손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름철 대물붕어를 노릴 때 이것이 과연 장점이기만 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안개가 물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저수지. 설레는 마음으로 첫 캐스팅을 합니다. 찌가 멋지게 자리를 잡고 섭니다. 우리는 바늘 끝에 달린 그 끈질긴 글루텐 덩어리가 붕어를 유혹해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시간이 흘러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납니다. 떡밥을 갈아주기 위해 낚시대를 들어 올리면 바늘에는 처음 달았던 그 모양 그대로 퉁퉁 불어터진 하얀색 껌 같은 덩어리가 매달려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풀리지 않는 미끼는 집어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미끼가 물속에서 서서히 부풀어 오르면서 작은 입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냄새와 시각적 효과를 타고 멀리 있는 붕어들이 다가와야 하는데 비싼 글루텐은 자기 혼자 꽁꽁 뭉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름철 바닥은 수초가 섞거나 찌꺼기가 쌓여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끈적한 덩어리가 뻘 속에 푹박해버리면 붕어는 아예 미끼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낚시꾼은 미끼가 오래 붙어 있다고 안심하지만 정작 물속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끔찍한 시간 낭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미끼는 죽은 미끼입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여름, 붕어의 굳게 닫힌 입을 열게 만드는 구세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낚시점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싸구려 감자가루 미끼입니다. 단돈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포장지도 촌스럽고 이름도 촌스러운 그 미끼 말입니다. 많은 조사님들이 감자미끼는 겨울이나 이른 봄에 수온이 찰 때나 쓰는 것이라고 착각하십니다. 여름에는 피라미가 설치니까 무조건 단단한 글루텐을 써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한여름 고수온기, 산소 부족과 무더위로 지친 붕어에게 감자만큼 훌륭한 소화제는 없습니다. 감자 베이스의 떡밥은 입자가 매우 가렵고 부드럽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강한 끈기 없이 눈꽃처럼 스르르 풀려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닿기도 전에 미세한 입자들이 물기둥을 만들며 퍼져나가고 이 시각적인 눈물 효과와 고소한 자연의 냄새는 멀리 은신처에 숨어있던 대물붕어의 호기심을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붕어가 다가와서 미끼를 흡입할 때도 차원이 다릅니다. 비싼 글루텐처럼 질기고 무거운 이물감이 없기 때문에 붕어는 솜사탕을 먹듯이 아주 부드럽고 가볍게 감자미끼를 빨아들입니다. 이때 찌는 마치 누가 밑에서 밀어올리듯 환상적이고 점잖은 오름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결착력을 높인 화학물질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부드러움을 간직한 이 싸구려 미끼야말로 여름 붕어가 가장 원하고 또 가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인 것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주말, 저수지에서의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밤새 찌는 듯한 열대야를 견디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수면 위로 금빛 윤슬이 반짝입니다. 당신의 오른쪽 자리에는 값비싼 최신형 장비로 무장한 젊은 조사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일본어로 도배된 봉투를 여러 개 뜯어 현란한 손놀림으로 미끼를 배합합니다. 딸기향, 바닐라향이 코를 찌릅니다. 그에 반해 당신은 투박한 노란색 그릇에 2,000원짜리 옥수수 가루와 감자가루를 대충 섞어 물을 붓고 툭툭 쳐서 놔둡니다. 옆자리의 조사님이 당신의 떡밥 그릇을 힐끗 보더니 입가에 옅은 비웃음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저런 싸구려 미끼로 고기를 낚겠다고 하는 표정이죠. 둘 다 찌를 세우고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화려한 냄새를 풍기는 옆자리의 비싼 미끼에는 피라미와 살치들이 미친 듯이 덤벼들어 찌가 촐랑거리며 방방 뜁니다. 그는 피라미를 피하겠다며 미끼를 더 단단하게 뭉쳐 밤툴만하게 달아던집니다. 찌는 더 이상 미동도 하지 않고 말뚝이 되어버립니다. 반면 당신의 찌 앞에는 작은 파장이 일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게 풀려나간 감자와 옥수수 가루의 가벼운 입자들이 바닥에 고운 융단처럼 깔리고 그 냄새를 맡고 경계심을 푼 묵직한 대물 붕어들이 집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촐랑거리던 잔챙이 입질이 일순간 멈추고 수면에 기분 좋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찌가 밤마디 툭 찍히더니 이내 중후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옆자리 조사님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미끼의 가치는 가격표가 아니라 물속에서의 움직임이 증명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싼 미끼가 여름철 바닥에서 더 유리한지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름철 저수지의 바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하고 깨끗한 모래밭이 아닙니다. 봄부터 자라난 수초들이 썩어 들어가고 온갖 부유물들이 가라앉아 시커먼 뻘층을 형성합니다. 특히 청태라고 불리는 무리끼가 바닥에 융단처럼 깔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런 최악의 바닥 조건에서 무겁고 단단한 비싼 글루텐을 큼지막하게 달아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납덩이처럼 묵직한 미끼는 청태나 썩은 뻘춤을 뚫고 깊숙이 파묻혀버립니다. 붕어가 아무리 냄새를 맡고 다가와도 뻘 속에 박힌 미끼를 찾아먹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입자가 가볍고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강한 싸구려 감자나 곡물 베이스의 미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미끼가 물에다 가라앉는 과정에서 이미 겉면이 부드럽게 풀리며 부력이 생깁니다. 바닥에 닿을 때쯤이면 솜털처럼 가벼워져서 시커먼 뻘이나 청태 속으로 파고들지 않고 그 위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마치 더러운 바닥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듯 둥어가 가장 발견하기 쉽고 먹기 편한 상태로 밥상이 차려지는 것입니다. 바늘은 그 부드러운 떡밥 더미 속에 자연스럽게 숨겨집니다. 붕어가 청태 위를 유영하다가 눈에 띄는 뽀얀 떡밥 가루를 훅 들이마시는 순간 찌는 환상적인 포물선을 그리며 솟구쳐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가벼운 싸구려 미끼가 만들어내는 바닥에서의 기적입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싸고 효과 좋은 미끼가 있는데 왜 낚시방송이나 유튜브 그리고 낚시점에서는 아무도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걸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차갑습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구 업체들은 매년 새로운 첨가물과 화려한 콘셉트를 앞세워 신제품을 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싼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고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유명 낚시인들은 대부분 그런 조구 업체의 스폰서를 받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들은 당연히 스폰서가 제공한 만원짜리 신제품 글루텐을 개며 극찬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낚시점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원짜리 미끼를 팔아서 남는 100원, 200원의 이문으로는 가게 월세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향, 새로운 성분, 최신 일본 유행을 운운하며 비싼 미끼를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낚시라는 순수한 취미를 즐기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거대한 자본주의의 마케팅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붕어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연의 생물입니다. 붕어의 입맛이 갑자기 진화해서 인공적인 바닐라 향이나 강력한 화학 섬유질을 원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변한 것은 오직 미끼를 팔아 이윤을 남기려는 사람들의 욕심과 남들보다 더 비싼 장비와 미끼를 써야 낚시를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 우리 낚시꾼들의 허영심뿐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동네 방죽이나 오래된 저수지에 가보면 꼭 한 분씩 계시는 동네 할아버지, 조사님들을 관찰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낡아 빠진 파라소프터 아래 앉아 색깔도 칙칙하고 냄새도 별로 나지 않는 정체불명의 떡밥을 손으로 대충 쓱쓱 뭉쳐서 낚시를 하십니다. 장비는 20년도 더 된 낡은 낚싯대 두어 대가 전부입니다. 그 옆에는 수백만 원짜리 좌대를 펴고 최고급 장비와 수입 떡밥으로 무장한 젊은 조사님들이 진을 치고 있죠. 그런데 결과는 항상 참혹할 정도로 대비됩니다. 비싼 미끼를 쓰는 사람들은 밤새 입질 한 번 못 받고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는데 동네 할아버지의 살림망에는 팔뚝만한 황금빛 둥어들이 그득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쓰는 미끼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대단한 비법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싼 방앗간에서 빻아온 옥수수 가루, 깻무패 가루, 그리고 낚시점에서 제일 싼 거친 입자의 어분 조금이 전부입니다. 이 투박하고 저렴한 미끼 배합이야말로 붕어의 본능을 가장 잘 이해한 결과물입니다. 거친 곡물 입자는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흩어지며 집어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공적인 향이 아닌 자연스러운 곡물의 고소함은 경계심 많은 대물 붕어조차 안심하고 다가가게 만듭니다. 할아버지는 비싼 글루텐의 화학적인 끈기 대신 미끼를 반죽헌의 양과 치대는 횟수만으로 미끼의 풀림을 귀신같이 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짜 낚시의 내공이며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싸구려 미끼의 기적입니다. 여름 낚시에서 미끼를 배합할 때 물의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집에서 출발할 때 가져온 생수나 현장에 저수지 물을 떠서 떡밥을 갭니다. 여름철 한낮, 떼약볕에 달궈진 저수지 가장자리의 물은 거의 온수나 다름없습니다. 손을 담가보면 뜨뜻 미지근하죠. 이 따뜻한 물로 점성이 강한 비싼 일제 글루텐을 반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루텐 속의 섬유질은 따뜻한 물과 만나면 그 결속력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집니다. 마치 끓는 물에 밀가루 반죽을 익히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정성스럽게 갠 떡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무공처럼 단단해지고 질겨집니다. 이걸 바늘에 달아 던지면 수온이 높은 물 속에서 하루 종일 풀어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붕어 입장에서는 절대 먹고 싶지 않은 불량식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입자가 거친 싸구려 곡물 미끼나 감자 미끼는 따뜻한 물에 개어도 엉겨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을 빠르게 흡수하여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떡밥 그릇 안에서 기분 좋게 숙성된 싸구려 미끼는 바늘에 달아 던졌을 때 겉은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풀리면서도 속에는 바늘을 덮고 있는 심지가 묘하게 남아있는 완벽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비싼 미끼는 날씨와 소온의 영향을 받아 다루기 까다로운 골칫거리로 변하지만 싸구려 미끼는 환경에 순응하며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냅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 1,000원, 2,000원짜리 미끼를 어떻게 배합해야 여름 붕어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계량컵이나 여러 종류의 떡밥을 섞는 마법의 레시피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드러운 감자가루 미끼 한 컵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싼 옥수수 글루텐 반 컵을 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감각, 즉 촉감입니다. 낚시점에서 알려주는 정량의 물을 붓지 마십시오. 여름에는 떡밥이 물을 훅 빨아들였다가 금방 뱉어내며 마르기 때문입니다. 물을 붓고 나서는 절대로 떡밥을 손으로 박박 치대거나 주무르면 안 됩니다. 마치 갓 지은 밥에 참기름을 섞듯이 손가락을 쫙 펴고 갈퀴 모양을 만져 가볍게 저어주며 공기층을 머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충 섞어놓고 5분만 기다리십시오. 비싼 미끼를 쓸 때는 찰기를 만들기 위해 수십 번을 주물렀겠지만 싸구려 미끼는 그대로 두는 것이 비법입니다. 숙성이 끝난 떡밥을 살짝 집어보면 부슬부슬하면서도 묘하게 엉겨붙는 느낌이 날 것입니다. 바늘에 달 때는 꽉 쥐어짜지 마시고 바늘기 부분만 살짝 눌러서 삼각형 모양으로 달아줍니다. 이렇게 달린 미끼는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겉면이 화려하게 폭발하듯 풀려나가며 붕어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지막까지 바늘에 붙어있는 부드러운 심지는 붕어가 전혀 이물감을 느끼지 않고
훅 빨아들일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이쯤에서 흔히 겪는 낚시터의 딜레마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싸구려 미끼를 부슬부슬하게 달아 던지면 잔챙이나 피라미가 덤벼서 낚시가 불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 맞습니다. 부드러운 미끼는 냄새가 잘 퍼지기 때문에 잡어들이 먼저 몰려듭니다. 그래서 비싼 글루텐을 단단하게 뭉쳐 쓰는 분들은 찌가 얌전해지면 잡어를 이겨냈다고 스스로 만족해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잡어를 이겨낸 것이 아니라 미끼가 너무 단단해서 잡어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잡어가 안 먹는 단단한 고무공을 대물붕어가 씹어먹을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잡어들의 입질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싸구려 미끼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잡어들이 쪼아대면 미끼 입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어마어마한 집어구역을 형성합니다. 수면 아래에는 잡어들의 잔치판이 벌어지고 그 소란스러움과 흩어지는 먹이의 냄새는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대물붕어의 본능을 깨웁니다. 붕어는 무리의 습성이 있어서 작은 물고기들이 부산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곳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바닥으로 접근하는 순간 수면 위를 방정맞게 뛰어다니던 찌가 일순간 멈추고 저수지 전체에 정적이 흐릅니다. 잡어들이 대물 붕어의 기세에 눌려 흩어진 것이죠. 바로 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우리가 싸구려 미끼를 쓰면서 기다려야 할 진짜 타이밍입니다. 잡어의 입질은 적이 아니라 대물 붕어를 불러 모으는 훌륭한 징을 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낚시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물고기를 낚아내는 원초적인 사냥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낚시 문화는 묘한 장비병과 허영심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원짜리 낚싯대에 50만 원짜리 받침틀을 깔아놓고 그 위에 화려한 수입 떡밥을 종류별로 줄 세워 놓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옆 사람이 내 미끼통을 볼 때 1,000원짜리 옥수수 가루 봉지가 보이면 왠지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된 것이죠. 낚시터에서 만난 조사님들끼리 인사를 나눌 때도 은근히 서로의 떡밥 그릇을 곁눈질하며 상대방의 내공을 평가하곤 하곤 합니다. 비싼 일제 글루텐을 여러 종류 섞어 쓰면 왠지 연구를 많이 한 전문가처럼 보이고 싼 미끼 하나만 덜렁 쓰면 낚시를 모르는 초보자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말 뼈아픈 착각입니다. 진정한 실력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물속의 상황과 찌의 움직임에만 꽂혀 있습니다. 붕어는 장비의 가격표나 미끼의 브랜드를 보고 입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붕어에게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있는 먹이가 자연스러운가, 먹기 편한가, 그리고 위협적이지 않은가 뿐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낚시,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붕어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남들은 꽝을 칠 때 혼자서 폭발적인 조가를 올리는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낚시는 패션쇼가 아닙니다. 비싼 수입 미끼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함정은 바로 강력한 후각 자극입니다. 봉투를 뜯자마자 사람의 코를 찌르는 진한 바닐라 향, 달콤한 딸기 향, 심지어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적인 과일 향까지. 낚시점 사장님들은 여름철에 붕어의 입맛이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강력한 냄새로 자극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들으면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물속의 생태계를 조금만 이해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저수지에 새러 붕어가 딸기나 바닐라를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붕어의 주식은 수초에 붙은 미생물이나 떨어져 썩은 씨앗 혹은 작은 곤충들입니다. 자연의 냄새는 은은하고 구수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강렬한 인공향료는 처음에는 붕어의 호기심을 끌어 멀리서 다가오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끼 바로 앞까지 접근한 붕어는 그 부자연스럽고 찌르는 듯한 냄새에 오히려 경계심을 느끼고 뒷걸음질 칩니다. 반대로 1,000원짜리 옥수수 가루나 콩가루, 감자가루에서 나는 냄새는 어떻습니까? 튀지 않고 은은하며 자연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구수한 곡물의 향입니다. 붕어는 이 냄새를 맡고 아무런 의심 없이 주둥이를 들이밉니다. 우리는 사람의 코에 좋은 냄새가 붕어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의인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싸구려 미끼가 가진 순수한 곡물 향은 그 어떤 비싼 화학 향료보다 위대한 집어력을 발휘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2시에 저수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파라솔 아래에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수면 위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이때 낚시꾼도 지치지만 물속의 붕어는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붕어들은 산소가 부족해진 바닥층을 떠나 수심 깊은 곳의 그늘이나 수초더미 사이로 떠올라 휴식을 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거운 비싼 글루텐을 바닥에 쿵쿵 찍어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닥에는 고기가 없으니까요. 이때 싸구려 가벼운 미끼의 진가가 다시 한번 발휘됩니다. 미끼를 평소보다 조금 더 작고 푸석하게 뭉쳐서 캐스팅합니다. 미끼가 수면에 떨어져 바닥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끼가 서서히 가라앉는 동안 중간 수층에 떠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붕어들의 눈앞에 뽀얀 가루들이 눈 내리듯 흩날리며 지나갑니다. 아무리 입맛이 없는 붕어라도 씹을 필요조차 없이 들이마시기만 하면 되는 부드러운 가루가 눈앞에서 춤을 추면 반사적으로 아가미를 열어 흡입하게 됩니다. 이를 낚시 용어로는 내림 중의 입질, 즉 받아먹는다고 표현합니다. 비싸고 무거운 미끼로는 절대 연출할 수 없는 가벼운 싸구려 미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입체적인 공격 방식입니다. 찌가가 미처 일어서기도 전에 덜컥하고 낚싯대 앞을 차고 나가는 시원한 입질. 무더운 한여름 낮 시간에 심심찮게 대물을 걸어내는 고수들의 비밀은 바로 이 미끼의 비중에 숨어 있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입질의 형태만 보고도 바늘 끝에 어떤 미끼가 달려있는지, 붕어가 어떤 마음으로 먹이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싼 일제 글루텐을 단단하게 뭉쳐 썼을 때의 입질을 떠올려 보십시오. 찌가 한 마디 콕 찍히고 멈춥니다. 한참 뒤에 다시 반마디가 슬그머니 올라오다가 내려갑니다. 낚시꾼의 피를 말리는 지저분한 입질입니다. 붕어가 딱딱한 이물감을 느끼고 입에 넣었다 뱉었다를 반복하며 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챔질 타이밍을 잡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어쩌다 걸려도 이번 저리에 살짝 걸려 나오다 빠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싸구려 감자미끼나 곡물미끼를 썼을 때는 찌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비 입질도 없이 찌가 부드럽고 묵직하게 스르르 밀려 올라옵니다.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가 멈춤없이 솟아오르고 찌톱이 수면 위로 다 드러날 때까지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미끼가 솜사탕처럼 부드럽기 때문에 붕어가 한 번의 흡입으로 바늘까지 깊숙이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물감이 없으니 뱉어낼 이유가 없고 입안에 맛있는 먹이를 머금은 채로 안심하고 몸을 치켜드는 것입니다. 이때 챔질을 하면 바늘은 붕어의 윗입술 정중앙에 정확히 박혀 있습니다. 찌맛이 낚시의 꽃이라고 한다면 그 환상적인 찌맛을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은 끈적거리는 비싼 수입떡밥이 아니라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저렴한 가루미끼들입니다. 물론 싸구려 미끼가 무조건 만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쌈 미끼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닥의 상태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여름철 수초가 빽빽하게 자라난 틈새, 일명 수초구멍 낚시를 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찌 하나 겨우 세울 수 있는 비좁은 틈새로 미끼를 내려보내야 합니다. 이때 미끼가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다 풀어져 버리면 정작 바닥에 닿았을 때는 빈 바늘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싼 떡밥은 못 쓴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싼 글루텐을 섞지 않고도 얼마든지 점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낚시점에 파는 2,000원짜리 찰보리 가루나 집에서 쓰는 흔한 포밀가루를 한 꼬집만 섞어주면 됩니다. 미끼를 반죽할 때 물을 먹이고 평소보다 10번 정도만 더 꾹꾹 치대어줍니다. 그러면 거칠었던 싸구려 미끼들이 자연스러운 찰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절된 미끼는 수초의 방해를 뚫고 바닥까지 무사히 내려가 안착한 뒤에 서서히 껍질을 벗으며 부풀어 오릅니다. 비싼 글루텐의 화학적인 억지 찰기가 아니라 곡물 고유의 성분으로 만든 자연스러운 찰기이기 때문에 붕어의 거부감은 여전히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장의 상황에 맞춰 미끼의 물성과 풀림을 내 손으로 직접 조작하는 것. 그것이 낚시의 진정한 재미이며 비싼 완제품에 의존하는 낚시꾼들은 평생 느낄 수 없는 성취감입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수입 미끼들의 포장지 뒷면을 자세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본어로 빼곡하게 적혀 있어서 무심코 넘어가기 십상이지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름에 즐겨 쓰는 많은 종류의 일제 글루텐들은 그들의 본토인 일본에서는
겨울철이나 저수온기 또는 떡붕어용으로 개발된 미끼들입니다. 떡붕어와 우리나라 토종붕어는 먹이를 취하는 습성 자체가 다릅니다. 게다가 겨울철에 미끼가 얼거나 바스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섬유질을 섞어 놓은 제품을 수온이 펄펄 끓는 한국의 여름 저수지에서 토종 대물붕어를 잡겠다고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낚시점 사장님들은 이런 디테일한 차이를 굳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많이 남고 잘 팔리면 그만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계절과 어종에 전혀 맞지 않는 미끼를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낭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반면에 옥수수나 감자, 콩가루 베이스의 싼 미끼들은 계절을 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식물성 단백질원입니다. 화려한 수식어는 없지만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저수지에서 붕어들의 줄임벌을 채워주었던 검증된 먹이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화려한 마케팅과 국적불명의 비싼 미끼들에 현혹되지 말고 붕어라는 생명체가 원래부터 좋아했던, 그리고 여름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가장 소화하기 편한 먹이가 무엇인지를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혹시 한 방울의 비밀병기를 찾고 계신다면 비싼 첨가제를 살 돈으로 슈퍼마켓에 가서 캔 옥수수를 하나 사오십시오. 단돈 2,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캔 옥수수는 그냥 바늘에 꿰었어도 좋지만 싸구려 가루미끼와 결합했을 때 핵폭탄급 위력을 발휘합니다. 먼저 가루미끼를 부슬부슬하게 물에 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캔 옥수수 몇 알을 손가락으로 꾹 짜서 즙을 낸 뒤 그 껍질과 알맹이를 가루미끼 속에 섞어 넣습니다. 이 옥수수물은 인공적인 바닐라 향 따위는 명암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유인제 역할을 합니다. 바늘에 미끼를 달 때는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먼저 깨고 그 겉면을 섞어둔 가루미끼로 밤털만하게 감싸서 던집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겉을 감싸고 있던 가루미끼가 사르르 녹아내리며 넓은 반경으로 냄새를 퍼뜨려 붕어를 불러 모읍니다. 가루미끼를 다 주워 먹은 붕어의 눈앞에는 이제 먹음직스럽고 노란 옥수수 알맹이가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가루를 흡입하던 붕어는 탐스러운 옥수수 알맹이를 보는 순간 망설임 없이 바늘까지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집어와 미끼의 기능을 한 번에 해결하면서도 들어간 비용은 비싼 글루텐 한 봉지 가격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낚시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완벽한 여름철 대물 레시피입니다. 다시 처음의 낚시터 풍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당신의 찌에는 쉴 새 없이 불이 들어오고 뜰채에는 묵직한 붕어들이 연신 담깁니다. 반면 비싼 장비와 일제 떡밥으로 무장했던 옆자리 조사님은 초저녁부터 말뚝이 된 찌를 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결국 자존심을 굽히고 다가온 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대체 어떤 미끼를 쓰시기에 이렇게 입질을 잘 받으십니까? 무슨 비법 글루텐이라도 쓰시나요? 당신은 빙긋 웃으며 의자 뒤에 구겨져 있는 낡은 봉투를 보여줍니다. 낚시방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1,000원짜리 감자가루, 그리고 슈퍼에서 산 옥수수 캔 하나.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허탈함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수십만 원을 들여 샀던 그 비싼 미끼들의 위용이 초라해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마법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더위에 지친 붕어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밥상을 차려주었을 뿐입니다. 낚시점 사장님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화려한 포장지 속의 거품을 꿰뚫어본 통찰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싸구려 미끼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편견을 버린 당신의 선택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그는 내일 당장 낚시점에 달려가 화려한 수입 미끼 대신 구석에 처박힌 싼 가루 미끼들을 주워 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왜 낚시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가에 앉아 자연의 소리를 듣고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찌의 아름다운 움직임에 가슴이 뛰는 그 순수한 열정. 그것은 결코 비싼 돈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와 상술이 지배하는 낚시 시장에서 1,000원짜리 싸구려 미끼로 대물을 낚아내는 행위는 단순한 조과의 성공을 넘어선 통쾌한 반란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정답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만의 경험과 자연의 섭리를 믿겠다는 낚시꾼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올여름 낚시를 가실 때는 낚시점 사장님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비싼 수입 글루텐을 집어드는 대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투박하고 저렴한 곡물 미끼와 감자가루를 선택해 보십시오. 남들이 비웃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끼의 부드러움과 물속의 바닥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정성스럽게 찌를 세워보십시오. 돈으로 떡칠한 미끼가 뻘 속에 박혀 썩어가고 있을 때 당신의 싸구려 미끼는 물속에서 아름답게 눈꽃을 피우며 대물 붕어들을 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순간 여러분의 살림망은 묵직해지고 낚시 인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낚시의 진짜 고수는 지갑이 두꺼운 사람이 아니라 물속을 꿰뚫어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낚시점 사장님들은 결코 말해주지 않는 비싼 일제 글루텐의 치명적인 단점과 낚시방 구석에 박혀있던 싸구려 미끼가 여름 붕어에게 발휘하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 파헤쳐 보았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했던 반전은 우리가 고기를 잡기 위해 썼던 그 비싼 돈과 노력이 오히려 무더위에 지친 붕어의 입을 꽉 닫게 만드는 독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끈적이고 질긴 수입 미끼 대신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부드러운 감자와 옥수수 가루가 여름철 고수온기의 압조건을 뚫고 대물 붕어를 춤추게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의 낚시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출조 때는 비싼 장비와 미끼로 허세를 부리는 옆사람 앞에서 단돈 몇천 원짜리 미끼로 환상적인 찌올림을 만끽하는 진정한 고수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낚시 인생에 통쾌한 깨달음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낚시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낚시를 다니면서 돈 낭비라고 느꼈던 가장 최악의 미끼나 장비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뼈아픈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과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어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